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좀, 어디 갔다가 오느라고 시간이 30분 정도 늦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정도사에, 마침 도착을 해서 함께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시간에는, 먼저 공부를 좀 하고, 사례 공부는 다음 시간에 10분 좀 쉬다가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부 교재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교재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을묘하고 을축과 을묘를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을사와 을미로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함께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을목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순서대로 을축, 그 다음에 을묘, 그 다음 오늘 공부할 을사, 그리고 다음 조금 이따 하는 을미, 그 다음에 을류지, 을류. 을류, 그 다음에 또 을해. 이렇게 해서 을로 시작하는 게 6글자를 지지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 시간에 공부하면서 우리가 알아봤듯이 지지에 사와 뿔이 있는 것이 그분의 성격이나 십성으로 봤을 때 일주만 놓고 볼 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랬죠. 이유는 사 속에 무경병이 있는데 이 앞에는 무자는 빼내고 인사에서 문할 때는 첫 여기는 생각 안 하고 중기와 공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경과 병인데 경을 병이 녹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하급금 하니까 마음속으로 지지에 사화가 있는 그 글자들은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사를 대비를 해보면 을하고 사화 속에 경이 있어요. 그거 합치보면 을겸 합금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경금에 대해서 을목은 굉장히 서로 합을 하면서도 합을 한다는 말은 뭐예요? 집착한다는 거예요. 을목이 경에 집착하고 경은 뭐예요? 정계잖아요. 뭐에 대비하면 을목에 대해서 경은 정관이요. 정관. 예, 정관이고 경금은 을에 대해서 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금 입장에서는 을이 정제요. 을목 입장에서는 경이 정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아주 집착을 하면서 때에 따라서 을은 경금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경금의 입장에서는 을이 몰랑몰랑하고 먹기 좋거든. 그런 타이다. 그래서 밑에는 그 다음에 병화는 어떤 관계냐 하면 병화는 을과 병화의 관계는 을목으로 볼 때는 병화는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상관은 뭐냐면 내가 매우 좋아하는 거거든. 내가 좋아하는 거, 뭐 조건 없이 좋아하는 것이 상관이야. 그래서 을사라고 그러면은 사화가 만약에 배우자라고 한다면은 주로 을사가 일주에 있으면은 일지에 있는 것이 배우자가 되기 쉽잖아요. 배우자가 되기 쉽게 을목을 볼 때 배우자를 매우 좋아하는 거야. 그것도 뭐 연하로 배우자가 연하 상관이 연하입니다. 연하의 사람을 매우 좋아한다. 뭐 연하가 아니면은 어떤 생각이나 이 정신 연령이 어, 좀 낮죠. 어린애처럼 한다. 그래서 을사는 만약에 남편 같으면은 여자 같으면은 남편을 애기 같은 남편, 그냥 이쁜 남편, 자식 같은 남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을사가. 근데 속을 썩이지. 왜? 을목이 경금이 들기 때문에 경험하면 있으면 좋은데 경험하고 경금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경금이 들었으니까 그 배우자가 때로 따라서는 나를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배우자는 나를 물어봐요. 나를 정제로 보는 거야. 묻기 좋은 정제, 내 마음대로 하는 정제. 그래서는 내가 마음대로 볼 수 있잖아. 그렇게 보기 때문에 나는 힘든다.
거꾸로 만약에 내가 의사가 내가 만약에 뭐요? 내가 남자란다면 이런 거예요. 남자란다면 나는 나의 배우자는 굉장하게 이쁘고 말도 이쁘면서도 엄청 내가 감히 이렇게 하기에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톡톡 쏘고 나를 컨트롤 하려고 하고 그런 두 가지가 들었기 때문에 을사는 내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한편은 내 부인이 너무 좋아. 사랑스러워. 딸 같아. 저 어디 내놔도 뭐 정말로 눈에 막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막 좋은데 사실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경금 바위등이 하나 있어. 바위등이 있어서 내 나의 가슴 각 치는 거야. 나를 딱 이렇게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배우자를 함부로 못하잖아. 그래서 사화가 있으면은 상대 배우자가 나를 함부로 못하고 배우자가 나를 함부로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함부로 못하는 거야. 내가 함부로 못하는 거야. 그렇게 힘든 상황을 만든다. 이렇게 이제 한번 얘기를 하시고 분석을 들어갈 때는 을목은 말하자면 모양이 뭡니까? 날아가는 새 모양 되기도 하고 어떤 모양이에요? 꽃, 또 때려서는 풀 이런 그 모양이도 하고 작은 식물 같은 걸 뜻하는데 이것이 사화를 맞는데 사속의 경과 병이 문은 떼내버립니다. 인사에서 논하지 않는다 했어요. 떼내버리고 경금을 가지고 할 때는 이 경금에 대입을 하면 자체가 비견이 되죠. 그래서 비견적 정관이다. 비견은 뭐예요? 나의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그냥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정관은 나를 합리화한다 그러죠. 합리화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고 누가 뭐래도 내 길을 가는 사람이고 그런 것이 들었고 또 을과의 관계에서는 경금이 뭐예요? 경금 을과의 관계에서는 마치 정관이 되기 때문에 정관은 약간 고전적인 것에 관심이 많다. 고전적이 뭐예요? 우리가 자 나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을 보면 나 왼쪽을 식신상관 아래가 뭐요? 정대 변제를 한다면 또 우측에는 보면 정관평강 이 우측 위에는 정인평인 그래서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한 바퀴 돈단 말이야.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왼쪽으로 가게 되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 식신 상관 정계편제는 진취적이고 개혁적이다 한다면은 정관과 평관과 정인과 편의는 보수적이다. 그렇게 개혁과 보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중간에 나는 중립을 다 하고 있죠. 여기 중도에 중도. 근데 나의 사주가 나라의 이주 식신과 개성이 너무 많다 하면 내가 막 일하려고 막 이렇게 그런 쪽에 말하자면 진보 같은 쪽으로 막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활동한단 말이에요. 거꾸로 관성과 인성이 많으면 항상 내가 받아들이잖아. 받아들이고 애 것을 갖다 지키려 하고 그런 성질이 있다. 그래서 을사는 안에 경금이 들기 때문에 경금은 거의 속성이 뭐라고 비견적 정관이다 하기 때문에 정관이 한 들기 때문에 고전적이다. 을사는 성품이 고상해요. 상관이 있는데 나를 내버리는데 그냥 고상한 게 아니라 고전적인 고상함. 옷을 입어도 아주 모시적삼 탁 입고 남자 같으면 딱 쓰고 뒤편이 담배 들고 담배 들고 옛날 사람이죠. 멋진 선비 같은 그런 그리고 여자 같으면은 아주 큰 모시적삼의 나비처럼 흘러나는 옛날 고전적인 미인이다. 그런 것이 뭐라고 을과 경금의 사이다. 그러나 을과 경금의 사이는 을목을 물어봐요. 을경 합금이죠. 그럼 을을 묘로 본다면 을묘를 대입하라. 을을 묘라고 본다면 경금은 신으로 잔나비 원숭이 신으로 본단 말이야. 그럼 둘이가 묘신이 뭐예요? 묘신이 원진관계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을과 경은 합을 하되
싸우고 서로 트러블을 일으키고 떨어져 있으면 그리워하는 사이다. 그러면 을사가 뭐예요? 배우자가 있으면 함께 있으면 계속 트러블로 싸워. 그러나 떨어져 있으면 너무 그리워. 딸을 그리워하듯이 아빠 그리워하듯이 이렇게 해서 서로가 그리워한다. 이런 관계라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겠죠? 병화 입장에는 병화는 경금이 대입하면 병화는 금을 확 녹이 뿌리잖아. 그러니까 평간적 입장에 있어서 병화는 평간 입장에서 굉장히 확 녹이 뿌리니까 경금은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변경은 을사 속에 사화하기 때문에 변경은 서로가 사이가 안 좋다. 그러나 이 병화는 아까 을과의 관계에서는 상관이라고 했죠. 상당히 너무 좋은 관계야. 조건 없이 좋아해. 누가? 을목이 병화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자식처럼. 조건이 없어. 자, 그런 사이다. 그 정도로 설명하면 여러분은 좀 이해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을사와 그러면 갑오가 같은 상관인데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갑오는 빼앗잖아요, 그동안에. 그러면 사이 설명드릴게요. 을사는 을목, 음목이잖아. 근데 갑목은 뭐예요? 양목이잖아. 주체성이 강하잖아.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 을목은 아무래도 주체성은 떨어지잖아요. 근데 갑목은 주체성이 강하면서 상관을 갖고 있어요. 그게 오하는 상관이라도 이 정계적 상관, 정관적 상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정관적 상관이기 때문에 개우 나를 표현하는데 아주 합리적으로 말로 할 때는 도대체 남을 못 이겨. 남한테 위협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난다. 갑오 을사는 같은 상관이지만 갑오는 합리적으로 나를 얘기를 하면서 상대한테 위협적인 어떤 그런 요소를 갈 수 있다면 을사는 그거 다르잖아요. 이런 차이가 있다. 신의 상관은 어떠느냐? 신해는 앞으로 배우겠습니다. 미리 우리가 한번 봅시다. 신금과 해는 밑에 상관은 원래 배우자, 아래 사람은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해중 간목이라는 게 있어요. 간목 입장에서는 신금이 간목을 이렇게 끌잖아. 그렇게 상대편 입장에서 볼 때에는 매우 조금 불편해. 하지만 해수가 있잖아요. 나를 좋아하기는 해. 그래, 이 신의 상관은 남한테 보여주려는 경향이 있는데 보여주려고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안에 간목이기 때문에 뭔가 좀 치밀하게 이렇게 막 나를 좀 보여주려고 한다. 노력한단 말이야. 그래서 치밀하게 나를 막 갖다 발라. 이렇게 화장을 많이 해. 그리고 신혜는 화장해서 꾸미는 역할을 한다. 꾸며서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신혜 일주일 사람들은 화장하기를 매우 좋아하고 나를 꾸미기를 매우 좋아한다. 경자상관은 뭐냐? 경자상관은 자아가 좌우묘유가 있는 경우에는 성품이 깔끔하다 그랬잖아요. 네, 지상관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대표되는 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여기서 지상관 할 때 항상 여기 중비 종비할 때 여기는 빼버립니다. 뭐를 논할 때 인사를 논할 때 성품을 논할 때는 빼버리고 밑에 본기와 중기만 해도 충분하다. 자, 그래서 경자는 개수가 지장간이에요. 그러면 개수가 지장간이니까 등급 입장에 봤을 때는 개수가 상간이잖아요. 그게 상간은 나가 모든 내 생각을 모두 쏟아버리잖아요. 너무 좋잖아. 그래서 경자는 좋은데 이 경금은 뭐냐면 주체적이잖아요. 경금은 가장 주체적이잖아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모르게 말을 한다. 내 마음대로 밤새도록 떠든다. 밤새도록 떠드는 사람이 뭐라고? 경자다. 밤새 떠들어놓고 난 다음에 또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경자다. 말하는 자체를 좋아한다. 좋습니다. 요건 다음 배울 건데, 을사는 좀 전에 배웠고, 자, 을사는 상관기질이 얼른 보이잖아요. 왜? 경금이라는 놈이 딱 들었기 때문에, 얼른 보이지 않지만, 고전적으로 아주, 보이고, 화 자체가 평간적 사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고전적이고, 뭔가 모르게, 꾸미는 걸 잘해. 그래서 을사는 뭐냐면 아주 나 스스로 갖다가 대본만 주면 막 꾸며가지고 그러니까 연극을 잘한다.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한다? 대본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꾸미는 걸 잘한다. 쇼를 잘한다. 쇼. 의사는 가장 쇼를 잘하고, 병자는 뭐 말하는 걸 거침없이 해버리고, 그리고 애기처럼 순수하고, 신에는 화장하기를 겨우 좋아하고, 나를 꾸며서 말하는 거 남한테 보이려고 하고, 가보 상관은 모르겠어요. 말을 하되 아주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 네 가지를 우리가 구분을 좀 하면 좋겠죠.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의사는 성격이 총기가 발랄하고 은근히 능숙하다.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설명을 좀, 이걸 좀 생략하고요. 자, 이번에 우리가 심리적으로 고찰해 볼 때, 상관은 3번에 해당한다. 자, 2번이 뭐라고요? 자, 식신 한번 해봅니다. 식신. 3번은 상관. 4번은 뭐예요? 2, 3, 4. 편인. 2, 3, 4 편인이 감정형이고, 감정형이란 말은, 가슴형이란 가슴으로 한다. 사교를 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사교를 많이 하는 것이고. 또, 5번은 5, 6, 7은 사고형이죠. 머리형입니다. 5번은 정인. 정인은 그냥 말로 막 계속해서 머리 쓰잖아요. 정인. 그 다음에 5번, 6번은 정관이에요. 정관. 어떤 조직을 위해 살아갈 때는 항상 뭐가 필요해요? 정관적인 삶을 살아서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있다. 그러면 5, 6, 7번은 뭐예요? 7번은 뭐냐면 뭐예요? 사고를 하되 생각을 하되 어떤 생각을 합니까? 5, 6, 7은 똑같이 공통상이 뭐냐면 정보, 지식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는 뭐냐면 어떤 지식이나 모든 지식을 내가 다 알아야 돼. 모든 지식을 모르면 나 불편해. 그래서 항상 정의는 모든 것을 다 그냥 배우려고 눈을 부릅뜨고 막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정관은 뭐냐? 정관은 지식을 가져오되 다른 거 필요 없어. 이 조직을 내가 소속한 이 조직에서 필요한 규정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만 내가 가져와서 하면 돼. 그러니까 그런 범위 내에서 내가 움직이지 다른 걸 하지 않는다는 거. 그럼 편견은 뭐냐? 지식을 가져오되 세상에 널려있는 지식이 직접 내가 가서 확인해 봐야 돼.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직접 확인하고 경험하고 하는 걸 내가 자기가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하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무슨 성이다? 여행을 좋아한다. 여행하면서 돌아다니는 걸 좋아한다. 가만히 있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뭘 한다고? 사고를 하고 사고는 기본 방향이 뭐예요? 사고형 기본 방향은 어떤 마음속에 어떤 게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에요. 특히 물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는 건 없겠지만 사고형의 특징은 뭐냐? 미래에 대한 불안이란 말이에요. 미래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을 어떻게 한다고? 내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이걸 해결해 하려고 하는 미리 해결을 해 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잠재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널리 하면서 십성 하나하나 고유의 잠재의식이 있죠. 오늘 시간에 그런 것도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의지형이 있는데 의지형은 8번, 9번, 1번이에요. 8번은 우리 잘 아는 비견급제. 누가 뭐래도 이 의지형은 뭐냐 하면 내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건데 나와 내 권속들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걸 방어하는 사람은 급제, 비견급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방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의지형의 고집이 있죠? 남이 뭐래도 주체적으로 밀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8번형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배심이 세요. 그래서 배형, 배형이라고 해요. 2, 3, 4는 감성이 발달하기 때문에 가슴형이라고 해요. 가슴형은 뭐예요? 항상 서로 사교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자, 아까 두뇌형은 뭐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머리를 막 쓰지요. 머리를 쓰니까 뭐예요? 그것은 예, 불의 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까 했던 8번, 9번, 1번은 뭐예요? 배형, 배형이라고 그래요. 이건 뚝심 같은 예, 그런 배 힘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8번, 9번은 또 뭐야? 9번은 지키기는 지키는데, 나를 지키는데 어떻게는 조직 내를 잘 이렇게 융화해가지고, 조직이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그 조직의 힘으로 외부에 대항을 하는 거예요. 내부를 결속시키고, 외부에 대항을 하려면, 내부에서는 평화를 유지해야 돼. 잘 서로가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평화주의자. 야, 평가는 평화주의자인데 어떻게 평화주의자 하는 겁니까? 조직 내에서는 평화주의자다. 하여튼 조직 밖에 있는 사람은 죽기 살기로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간의 대표적인 평가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조직을 보호하는 사람들이에요. 조직을 보호하는 사람 1등이 누구예요? 그때 바로 검찰. 검찰 조직 다 있고, 검찰 조직 크게 보호하잖아요. 군인도 다 보호해요. 경찰 등등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을 가지고 총칼을 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자기 조직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똘똘똘 뭉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절대 보호를 하고 서로 밀어주고 보호하는 거예요. 속속이 그런 거야. 자, 그 다음에 일본은 그럼 뭐예요? 일본의 정제야. 그럼 정제는 왜 의지형이 있느냐? 정제는 안으로 관리를 하는데 철두철미하게 치밀하게 안에 내부 단속으로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부 단속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국무총리 되면 밑에 장관들도 가지고 내부 단속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외부적으로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외교를 하든지 아니면 군대를 해서 바깥으로 외국인들처럼 막는 거잖아요. 그런 성격을 볼 때 이 습성하고 직업하고 모든 것이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자, 그래서 8번, 9번, 1번은 이 배형, 의지형이 뭐예요? 생존형이라고 해요. 생존형. 생존하고 그 성격이 다 틀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애니그램 조사를 근데 애니그램을 조사를 해보니 그동안 애니그램 조사했잖아요. 조사하고 난 다음에 하고 사주를 또 이렇게 풀어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조합해 보니 가까운 것이 이렇더라는 결론이 난 거야. 이미 봐 10년 전, 20년 전에 많은 명리학자와 애니그램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한국형 애니그램 구분형을 가지고 만들어 보니 이렇게 그렇다는 거 결론이 난 거고 그리고 그동안에 저도 이 애니그램 벌써 저도 본 지가 한 20년 다 돼 가는데 초기에 나올 때도 봤거든. 그럼 난 다음에 계속 이걸 어떻게 했어요? 늘 사주와 연계해서 계속 그냥 그동안에 접목을 시켜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사성이 많더라. 그래서 만드는 게 현재 요거 만드는 표입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자, 갑오, 을사, 경자, 신에는 상간 3번형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이 상간의 이 3번의 유형은 뭐냐면 상간은 성취가입니다. 성취가.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걸 따질 때는 저 사람이 성공했나 안 했나 저 사람이 성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성공을 항상 보는 겁니다. 상간의 가장 두려움은 뭐예요? 잠재의식. 상간의 가장 두려운 점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말하자면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참 성공하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부터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데한 두려움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그것이 잠재의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거꾸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방면에서 뭐예요? 내가 1등이 돼야 돼. 그래서 다재다능하다. 우리 여러분 명리책 보면 다 나와요. 다재다능하다고 나와요. 상관은. 네. 이 마음 속에 우리 심성 속에 뭐냐면 나는 뭐 되면 안 된다. 나는 말하자면 손깍지 받고 말하자면 형편은 성공하지 못하고 형편은 놈이라는 말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랍니다. 그래서
상간형에 있는 어린 아이들한테 공부하는 방법도 있다 그랬잖아요. 원래 오늘 시간에는 뭐 원래 교육과 관련된 공부를 안 하는데 맛비기로 보여주면은 상간인 사람들한테 애가 상간이야. 그 애니그램 검사해 보니 3번이 형이에요. 그런데 상간이 많아. 일지상간, 월지상간이 있어. 우리 사주도 봐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또 클 때도 보니까 대운도 어찌 봤더니 뭐 상간대로 tap지도 않아. 대운에.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남한 때보다 이기려고 하고 뒷는 싫어하고 막 성공이 뭐 어릴 때는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 경쟁에서 이기려는 거잖아. 경쟁 이기려고 막 이러 하는데 이런 아이들한테는 공부하는 방법, 가르치는 방법이 지가 좋아하는 걸 해줘야 되거든. 그러면 애를 불러가서 얘야, 너가 학교에, 너가 만약에 서울대학교에 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정말로 대단하다고 널 존경하겠니? 그럼 너 얼마나 정말로 기쁘겠니? 이렇게 하면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서울대학 가면 나는 내가 존경받겠구나 하는 걸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너 만약에 판사나 변호사가 된다면 지금 대통령 나온 사람들 보니 대부분 변호사들 판사들이 많던데 판검사가 많던데 너 변호사대가 만약에 옛날에 고등부 시험치 요새는 보면 뭐 로스쿨이잖아. 로스쿨 가면은 너 참 그 굉장히 다른 사람 들어갔다가 존경할 거야. 명예시험 딱 부추겨주면 그래서 그러려면 너가 뭘 해야 되겠지 공부해야 되겠지 이렇게 하면 공부를 한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너 공부를 많이 안 하면은 나중에 직업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벌레 보듯이 하면 되겠나?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벌레 되면 안 되니까 정말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한테는 그런 당근을 줘야 된다. 그러면 정제가 있다, 정제. 편제가 있다. 편제 정제 좀 다르죠? 정제가 있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 그거는 너 1등 하면 내가 보상을 줄게. 예. 얼마 줄게? 10만 원 보상 줄게. 그러면 애가 정말 10만 원 준다고? 그러면서 정제인 애들은 그거 보고 이제 하는 거예요. 편제는 뭐냐? 정제는 또 한 가지 있어요. 조금 있다가 엄마 보고 엄마 그럼 나는 혹시 2등 하면 얼마 줄게? 열어도 조건을 겁니다. 2등 하면 5만 원 줄게. 가면 알았어. 5만 원 준단 말이지. 응. 나중에 또 있다가 엄마 3등 하면 얼마 줄게? 물어봐. 세밀하게 애가 따집니다. 그럼 너는 3만 원 줄게. 3만 원? 3만 원 갖고 내가 좋아하면 3만 원 받지.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편제는 뭐냐면 너 이번 하고 나면은 여행 보내줄게 하면 좋아 여행 보내줘 좋아 이러면서 죽다 해결을 오면 아무 그 사람 판단하기를 그렇게 그냥 해보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따지지 않는다.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나 각 십성별로 뭐 필요한 게 생략하고 다음도 되면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장점은 실용적 성공지향적 유형이고 자신감이 있고 주변에 좋은 인상을 주고 유능하고 야망이 있다. 성공지향의 경쟁심이 불탄다. 경쟁심은 대단하다. 협상을 중시하고 일등되이며 실적을 중시한다. 자격신을 위해 6번 정관 유형인 충성가요. 책임감에 강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좋다. 움직이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교에 뭐 종교학과입니다만 서울대학교에 학생들 해서 내가 작년에 갔을 때는 그 학생들 전부 다 다주를 전부 다 설문지에 적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설문지를 보고 한 20명 되는 사람 설문지를 다 봤더니 한결같이 좋은 게 놀란 게 있어요. 한결같이 그 애들이 대우님은 엄청 좋아요. 그리고 용신이 또렷하고 정말입니다. 물론 그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좀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 용신이 또렷하고 대운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가불병저 무기경신 인계 10개 중에 목화토금 중에 어느 쪽이 맞는 봤더니 물론 요거는 제가 본 사람들이 인문학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목 수목이 많았어요. 일주가 일간이. 그러니까 인문학에는 확실하게 수목이 많았습니다. 제가 혹시 인문학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대를 가서 조사를 했다면 아마 화나 금이 많았을 거다. 뭐 그거는 제가 그분들한테 강의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한 똥을 봤을 때 우리 명리학에서 우리 보면 나와요. 그거하고 일치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배웠던 또 강의했던 이 명리학의 관련돼서 이 오행과 관련된 직업군이 그렇게 엉터리는 아니었구나. 아니 서울대학이라는 우리나라 가장 수재들이 모이는 곳이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 속에서 인문학에 대한 20명을 딱 사주도 봤더니 거의 다 금과 목이다라니까요. 수와 목이다라니까 수목. 특히 수가 더 많았어요. 인수, 개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혜가 굉장히 가깝게 있는 것이고 목이 많다는 건 뭐냐면 경쟁심이 뛰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애니어그램하고 이 성격과 이런 데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경쟁심 때문에 이 일 중독에 빠진다는 겁니다. 특히 식신상가는 파고들어요. 파고들어가지고 밖에 누가 죽는지 안 죽는지 밖에 물이 떠내려가는지 폭소 날지 몰라. 막 집중하는 건 좋은데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만일에 자기 길을 잘 가고 있으면 좋은데 자기 길을 못 가면서 할 때는 자기 길이 빠진다고 세상 돌아가는 모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자신의 실제 이미지와 남들이 생각하는 이미지에 과도한 신경을 쓰는 겁니다. 본래 자기의 이미지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특히 뭐에 가는 사람, 상관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요새 댓글이 엄청 신경을 쓰는 거야. 댓글이 조금은 잘못 달리면 울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노해요. 같이 맞공격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비견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댓글을 쌓으면 어떻게 지가 하든가 말든가. 지가 하다가 하다가 나머지도 떨어지겠지. 이런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스님은 뭐가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은 비견 급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아무리 달아도 아무 신경 안 써요. 그냥. 아예 안 봐버려요. 안 봐버려요.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말은 아무데 있으면 아예 댓글로 신경 안 쓰는 아예 안 쓴다. 자 서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근데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일희일비하고 그럼 힘들죠. 이미지에 과도한 신경을 쓰고 병심이 빠지거나 자기 도취에 취하고 무중하다. 그래서 자신을 기만하는 신경적적 태도가 지나치면 결국 구분형 유형의 부정형인 자기망각에 빠진. 이 말은 뭔가 하면 3번형이 여기 자기 혁신입니다. 자기 혁신을 위해서는 장점이 자기 혁신을 위해서 뭐예요? 6번으로 가면 좋다. 전반형으로 가면 좋다. 그래서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3번형이 좀 더 자기가 자기 혁신을 위해 더 좋은 걸 하려면 정관형이 뭐냐면 굉장히 책임감을 가하잖아요. 정관은. 그래서 책임감이 가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좋겠다. 나가 지금 장관형이에요. 그럼 나를 발전시키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 6번 정관형 유형의 그런 방향으로 좋은 장점으로 따자. 단점은 뭔가 하면 너무 다른 사람한테 내가 뭘 따져요? 저게 많이 신경을 빠지잖아. 허영심이 빠져가지고 자기 도취에 빠져가 있잖아요. 그 자신을 기만하는 신경적 태도가 구분형이거든요. 이 구분형은 뭔가 하면 우리가 말하는 평간인데 이 평간의 신경적으로 구분을 하게 되면 자기 부정에 빠져버려요. 자기가 자기 망각을 하려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이런 식으로 가기가 쉽기 때문에 만약에 이 3번형이 지나치게 자기 허영에 빠지고 신경적 태도가 지나치면 구분과 비슷한 유형이 난다. 그게 안 좋은 거죠. 이걸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 행운. 먹이를 찾아다니는 시기이니 그렇잖아요. 왜 먹이를 찾아다녀요? 얼사니까 이 뱀이 여름철에 봄철에 이렇게 빙빙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하나 여러분들이 사주에 사화가 있어요.
사화가 있으면, 만약에 사화가 2개 있으면 더 난리 나지. 사화가 일지 하나만 있어도 엄청나게 바쁩니다. 평생을 바쁘게 삽니다. 사화가 있으면,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대운에서 사화가 왔다. 그러면 엄청 바쁘네. 올해 여러분 을사년이잖아. 을사년이면은, 이제 올해 우리 한 해, 우리 전 국민들은 엄청 바쁘게 분명히 움직인다. 아, 이번에 선거 끝나고 나면, 자, 목 달라고 막, 온갖 일을 많이 합니다. 막,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벌입니다. 그래서 좀 희망찬 일들도 많이 나요. 그동안에 너무 우리가 침필했잖아요. 을사년에는 병원년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이제, 을사 병원년에는 활발하게 이제 모든 것이 움직일 것입니다. 그런 우리 전체적인 구군이 우리가 정반합으로 가거든요. 예, 세상을 살아가는 보면 정반합, 정해서 반대로 갔다가 또 합하고 정반합, 정반이 해결 원리예요.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보수 진보가 있으면 한번 보수가 되면 한번 진보가 되고 이렇게 여러 정반합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진보만 계속 있고 계속해서 보수만 있으면 썩어버립니다. 일본 사람 보세요. 일본 사람이 계속 보수만 50년 지금 70년 80년 보수가 지금 진보가 한 번도 잡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썩어 빠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미국은 보세요. 보수 진보가 계속 바뀌잖아. 그러니까 좀 보수가 조금 잘못하면 진보가 팍 나오고 진보는 뭐 그래서 정반합이 잘 굴러가니까 그 나라 잘 되는 거예요. 북한에.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를 계속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들은 계속 그러잖아요. 중국 사람 보세요. 계속 지금 보수, 그 나름대로 보수입니다. 자기 지체적 유지하는. 그러니까 그 발전이 없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독재자들이 계속 너무 오래 하면 안 돼요. 바꿔줘야 되잖아요. 민주주의가 좋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것이 뱅뱅뱅 돌아가. 그 정반합이 잘 돼간다는 거. 약간 옆으로 새버렸네. 어쨌든 오행 분수를 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쭉 넘어가서 자 살에 보면 을사가 고난살이라는 게 있어요. 고난살. 고난살이 뭐냐? 여자가 여명의 을사가 있으면은 애정생애를 원만하지 못하고 남편이 무력하여 여자가 직업을 가진다. 요거 말인데 왜 여기 나오냐면요. 을사를 잡으세요. 상관이잖아요. 상관이 발달하면 관을 그거래요. 경금 속에 관이 자기 남편이잖아. 남편을 자기 봉기인 정화가 녹여버려요. 녹이니까 남편이 무력해지잖아. 그러니까 을사는 태생적으로 남편이 무력하거나 아니면 남편이 힘이 없으니 을사가 자꾸 또 바람을 피워가지고 다른 남자를 자꾸 구한다. 그러니까 을사가 만약에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를 자꾸 바꾸려고 하는 어떤 한편으로는 배우자 좋아합니다.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로 자꾸 바꾸려 하는 그런 근성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한 을사가 있다면 자기가 그런 성분을 알면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는 데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배우자를 바꾸면 좋은 건 아니에요. 배우자가 정해지면 뭐 특별한 경험 없으면 잘 살면 좋잖아요. 그걸 하려고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알면 좋아요. 아유, 그러면 또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좀 들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 자기 배우자를 좀 더 생각하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더 좋게 생각하고 이렇게 지켜야 간다. 지켜야 된다. 그것이 스님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바꿔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는 같이 이렇게 사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 윤리적으로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스님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자 의사가 그래서 고난살이 들어있는 원인을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을목하고 뭐 속에 병화 속에 경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을목이 경금이 들었기 때문에 이걸 잘 느끼세요. 경금은 신하고 예, 원숭이 신하고 같아요. 을목은 묘와 같아요. 그래서 요즘 원진살 같은 것이 들었단 말이야. 고난살이라는 것은 원진살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 서로 싸우고 밀어내고 멀리 있으면 그리워하는. 그러니까 고난살이지. 고난살은 항상 남편 떠나고 난 다음에 부인 떠나고 난 다음에 홀로 우는 거야. 울어. 고난살. 우는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곡각사는 뭐예요? 을목도 꼬부러졌다. 사도 꼬부러졌다. 꼬부러진 게 두 개 모였어. 이게 얼마나 곡각이 심해. 곡각 사람만 있어도 수족질환이 있고 아프단 말이야. 그런데 을사는 병이 들면은 도대체 저 병이 무슨 병인지 잘 몰라.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막 아픈데 특히 머리가 많이 아플 수 있어요. 머리가 아플 때 우리가 경금하고 간목만 머리만 아픈 게 아니라 을사인 경우도 원진살이 있기 때문에 을사는 원진은 그죠? 을사는 원진이다. 내부적 원진이다. 원진살이 들었기 때문에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내부적으로 정신적인 결함이 많아요. 그 어떤 결함이 많을까? 나 입장에서 여자가 많아요. 을목 여자 입장에서 남편을 좋아하면서도 한편은 남편이 날아갔다가 확 너무 집착하는 건 싫어. 두 가지 생각이 병존하는 거예요. 사람이 두 가지 생각이 병존하면 그 아주 정신적으로 힘들잖아요. 네, 이런 게 들어있다. 반대적인 성격이 들어있다는 걸 알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사주는 남성은 외양보다 실속을 차리고 허영심을 부리고 여성과 같은 직업 또는 외관 또는 법률가 등의 힘을 기울이면 관이나 복록시킨다. 여성과 같은 직업이 뭐 있을까요? 좀 부드러운 직업. 그런 게 말을 많이 하고 외교관 말을 하는 그런 것들이 여성 같은 직업 표현했네요. 남녀공이 수위와 먹기를 보충해주면 유구한 삶을 살 수 있다. 얼차는 밑으로 막 새잖아. 설기를 많이 하자. 그래서 목을 받쳐주면 좀 힘이 되겠다. 한편으로는 물기를 보충해 좋겠다는 거지요.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사루 8글자를 보고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수행법으로서 절수련, 명상, 또 부정관으로 아미타불 연불정 이런 게 있겠네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또 열심히 한번 달리보겠습니다. 다음 을미. 자, 을미 보겠습니다. 을미. 을미가 막 넘어가 버렸네. 을미는 을목을 위해서 설명한 바와 같고 미토는 미토 속에 정을기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봉기, 요때 봉기를 을목 봉기를 보면 정제적 비견이고 정화는 정관적 식심이고 기토는 정인적 변열이 요만한 뭐냐면 을목을 뭐에 대비했을 때 경금이 되면 정제가 되고 경금이 되면 정화는 정관이고 기토를 경금이 되면 뭐가 돼요? 정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을목이 을에 대해 을미니까 을에 대입하면 비견이 될 것이고 또 을이 정화에 대한 식신이 되고 또 을이 기토에 대한 편제다. 요게 알겠죠? 그래서는 요런 내용들을 우리 많이 공부해서 여러분들 요즘도 넘어가고 그래서 정제적 비견이란 말은 뭐냐면 항상 취미라는 것을 자기의 성품을 갖다가 깔고 있어요. 취미라는 거 정제니까. 원래 을목이잖아요. 그런 것을 정제로 취미라는 성품이다. 그러니까 정화는 뭐냐? 그러면서도 정관적으로 궁리하는 거예요. 그게 항상 합리적으로 합리적인 것이 주먹구구로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을미는 주먹구구로 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네. 뭔가 모르게 누가 얘기를 하면은 그걸 갖다가 합리적으로 자기가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야 그걸 이해를 하지. 합리적으로 안 하고 얘기를 하면 수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을미 일주하고 을미일주의 사람들하고 상대를 하려 그러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상당하게 이렇게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그쪽은 선을 읽고 공을 읽고 그래도 빨리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미토 속에 수가 없잖아요. 수가 없기 때문에 정인이 있어야 빨리빨리 정인이나 인성이 있어야 빨리빨리 받아들이는데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만 나 위주로 이렇게 다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끊임없이 자꾸만 되풀이해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알아듣지. 그래서 인등이 많고 눈에도 명성하니 항모가 예술의 능력이 있다. 피토는 정인적 변제다.
정인적 기토가 뭐냐, 이 사람의 을 속에 가장 동기잖아요. 이것이 정인적 편제란 말은, 편제성은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기본적으로 머리 사고형이죠. 머리 사고형. 사고형인데 을미 같은 경우는 세밀하게 사고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고합니까? 편제니까. 편제니까 깊이 사는 게 아니라 빨리 이렇게 착 빠르게 이렇게 하면 탁 바꾸는 거. 예. 어떻게 보면 을목이니까 뭐 할 것 같다? 아주 세밀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 보면 탁 빨리 처리를 하는 그런 성품이 아직은. 야, 전세소리 좋고 대신에 좀 지구력이 좀 약해요. 지구력이 약하고 가끔 가다가 또 심술도 부린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심술도 좀 부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속에 을미 속에는 부족한 부분이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물을 갖다가 보충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면 좋겠지요. 자, 그래서 뭐 옛날 사람들 을밀도 보면 물장사해라, 술장사해라, 뭐 차 장사해라, 뭐 이런 얘기도 옛날에 얘기 나오는데, 막 그렇기보다는 요새 물로 관계되는 것은 유통과 관계되는 것도 유통. 꼭 물 아니라 유통. 흐르는 유통. 흐르는 거. 그런 것도 괜찮고. 뭐 장수도 괜찮죠, 뭐. 자, 그래서 속에다 치밀하게 국내에 실제 적용시키고 음식 의복에도 까탈을 좀 부린다. 그런 것도 있고. 다른 생산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정제의 적성이 풀린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속에 정을기가 다 졌잖아요. 자, 정은 뭐예요? 정은 식신, 어른 같은 나와 같은 비견. 그 다음에 토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면 식신과 재성이 식재가 들었기 때문에 을미도 식재가 들었기 때문에 가만히 놀지는 못합니다. 항상 분주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많아. 내가 일하는 이 자체가 나 노는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일하는 자체가 즐긴다 생각이 참 좋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일하는 자체가 내가 노는 게지 너무 많아. 항상 난 조금 놀더라도 손에 돌이 또 들어와야 되겠어. 이렇게 한다. 자, 그래서 봅니다. 을축은 자기 생존을 지키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기 생존을 지키는 느낌이 있고, 을미는 자신의 뜻을 좀 펼치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자기 뜻을 펼치려면 자기 사업을 하는 게 좋겠죠. 남이 되는 것. 자기 사업을 하면 좋겠는데, 요때 자기 사업을 할 조건이 좀 이렇게 알아가면 좋겠죠. 앞술은 진금 때문에 눈치를 보며 계획 변경이 쉽다. 요거 비교현 이런 것들을 잘 보십시오. 을미는 어떻습니까?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눈치를 신금은 눈치를 보기 때문에 눈치 때문에 자꾸만 계획 변경을 해요. 그런데 이 을미는 남 눈치 볼 필요가 없어. 그러다 변경을 안 해. 그럼 내가 하면 마음 보고 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을미 일주 되시는 분들은 자꾸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면 엄청 싫어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눈치는 볼 필요가 없고 내 계획 등이 어렵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을목에게는 나중에 얘기하지, 나중에 얘기하잖아. 지금 당장 얘기해. 네 뒤에 얘기하지 마.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많이 집착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해줄게 이런 건 별로 안 탑니다. 바로 그냥 지금 해버려. 지금 해버려. 그래서 옳지.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 참고 굉장히 도움됩니다. 성격 보십니다. 단정하고 섬세하고 치밀하고 모든이 유능하다. 좋습니다. 타산적이지만 몸이 좀 제약하고 항상 약으로 생활할 수가 있다. 몸이도 좀 몸이 좀 아플 수 있다. 이런 갖고 있습니다. 백호살이잖아요. 자, 을목은 정제로서 치밀한 관리를 잘하고 한편으로는 꼭 이기심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에는 재물에 대한 욕구입니다. 사람이 재물에 욕구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편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자,
또 우리 심리적인 그 공부를 해본다면 1번 낙천가입니다. 낙천가 아까 뭐랬죠? 5, 6, 7은 사고형,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 걱정을 해치하기 위해서 한 군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니면서 내가 여행을 다니면서 직접 내가 눈을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 그런 지식으로 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대비를 하는 겁니다. 이 7번에 갖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7번은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격이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활동적이고 개방적입니다. 외향적이고 긍정적이며 다재다능합니다. 다재다능하고 자발적입니다. 삶을 긍정적으로 보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네, 그런 장점이 있네요.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풍부하고 새로운 경험을 찾아다닌다. 또 자기 혁신을 위한 길, 지나친 절제보다는 담비가지 않고, 네, 그런데 이제 요 경우가 뭐냐면, 새로운 길을 찾아다닐 때에 가급적이면은, 자기 혁신을 위해서 지나친 절제보다 담lig하지 않도록, 너무 빠지지 않도록, 네, 약간은, 머리를 좀 써서 나가라. 그럼 여기서는 이 머리를 쓰는 게 뭘까요? 이제 사주 우리 그 물상학적으로 보면은 바로 이런 경우로 우리가 수죠. 수이니까 수기운. 자, 수기운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그냥 공부지요. 이런 분들은 공부와 기도가 필수입니다. 기도가 필수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을미일주, 내가 물이 한 방울 없단 말이야. 그래서 뭘 하려면, 나가 개운을 하려면 공부와 기도가 필수다. 그래서 늘 스님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걸 또 공부 중에, 다시 한 번 더 상기를 시켜서, 이래서 내가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여행을 못하고 있으면 가만히 앉았어라도 가만히 아니고 계속 내가 노는 시간에 인터넷을 이렇게 모바일에서 인터넷을 쇼핑을 합니다. 많은 정보를 취득합니다. 내가 직접. 특히 이제 몸이 아프면은 내가 아프다면 아픈 것을 아프게 하기 위한 많은 정보가 보면 나오잖아요. 유튜브에. 그런 정보를 가지고 나도 그렇게 나가고 다른 사람한테도 많이 그런 걸 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좋겠죠. 뭐 나도 좋고 남도 좋고 그것도 일종의 보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단점은 충동적이고 즐거운 것에 탐닉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계획을 딱 실천해 놓고 실천을 이렇게 잘 못하고 영도삼이로 영도삼이가 아니라 처음에 시작했는데 끝이 잘 안 보인다든지 이렇게 도피주의나 자칫 잘못 도피적 중독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이런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안 빠지도 혹시나 그런 쪽에 뭐 약물을 먹는다든지 그런 쪽에 하면 빠지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경우에 아까 저게 8번 그렇게 지금 현재 7번 경우는 내가 정인적 방향 나가겠죠. 정인적 방향 아주 좋습니다. 정인적 방향이 아까 몇 번이에요? 정의는 5번인가요? 5번. 5번. 5, 6, 7죠. 5번. 5번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5번이 아까 말하는 그 사색까지요. 사색가 유형으로 나가야 된다. 5번. 여기에 두십시오. 단점은 뭐냐? 내가 만약 있을 때, 광적이 되고, 또 신경적으로 1번 유행, 신경적인, 이제 1번 유행의 단점. 단점의 방향으로 내가 나가면은 스스로가 막 분노를 합니다. 분노.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하지 않도록 스스로가 챙겨라. 정제형으로 나아가서 정제형인데 이 정제형 중에서도 단점이죠. 정제형 단점인 이것을 신경적으로 나가면 안 돼요. 신경적인 것을 하지 말고 어떻게 나가면 좋겠다? 5번 사색형으로 나가라. 이게
이 사람의 개운법이다. 개운법. 자, 적성은 감독직 부드러운 듯 강력한 통제, 치밀한 관리를 한다. 한편으로는 치밀한 관리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감독 같은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 다장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종업원도 좀 싫어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사람을 이런 사람은 을미형의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 응. 일 잘하고 열심히 하고 막 그는 서글하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사람들은 종업원들이 좀 에,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종업원들이 좀 싫어하겠죠. 참고하십시오. 한번 쭉 넘어가고 자 이것도 을미가 여자 명은 고독하고 꿈이 잘 맞는 등 영감이 많다. 꿈을 잘 꾸기도 하고 꿈이 또 잘 맞기도 하고 열명은 꿈이 잘 맞는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꿈이 잘 맞아요. 얘들은 고독하고 자, 쭉 넘어가고, 살에 보면, 이 백호살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게 또 무시는 못합니다. 의미가 백호살이 있으니까 부부가 생사 이별하기 쉽고, 고독하고, 신병의 액이 따른다. 항상, 신병. 내가 뭐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면서 원인 모를 병으로 이렇게 신병의 액을 입고, 부친이나 백부나 이런 분들이 흉사, 객사는 얘가 많다. 그렇죠. 백호살에 해당하는 육신, 나로 볼 때에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나 백보나 이런 분들이 흉사할 수 있는 부치나 백보나 숙부가 흉사, 객사죠. 객사할 수 있는 예,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부부나 부모, 얼주는 형제자매. 일주에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연애 을묘가 있다 하면 조부, 월주 있다 하면 형제자매, 일주에 있으면은 배우자 본인, 또 시주에 있으면 자식 흉액이 있다. 예, 백호살이 어디 있느냐 따라가지고, 이런 걸 참고. 곡각살, 여기도 곡각이, 을목 하나만 있어도 곡각 맞아요. 의사 아닌다 하더라도. 을미도 곡각이 해당됩니다. 뭐가? 을목 하나만 하면, 곡각이다. 그렇게, 을목 있는 거는 다 곡각이라서, 예, 자기 손 힘드는데, 만약에 밑에 기지도 곡각이더라. 그러면 보면, 힘들겠죠. 재혼을 위한 재혼. 이 사람은 창의력이 뛰어나고 한 번 기회를 얻으면 크게 성공한다. 행제를 얻을 때 지출이 심해짐으로 절제하여 착실히 지출해 준다면 아을 크게 번성할 수 있다. 네. 한번 행제를 얻을 때 지출이 심하기 때문에 절제하고 착실히 저축을 해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돈이 된다 이 말이야. 한 번은 행제할 수 있다. 뭐 언젠가 누구든지 한번 행제를 할 수 있겠지만 이분은 재성을 깔고 있는 경우 있잖아요. 재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을미라든지 재를 깔고 한번 손에 큰 돈을 쥐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 쥐습니까? 그때 그 돈이 와요? 분명히 간목운이나 천간의 간목운이나 지지의 인목운이나 아니면 금수지요, 수지요, 수목운에 성과 비급운에 뭘 얻을 수 있어요? 돈을 한번 잡을 수가 있다. 근데 사주에 물이 한 방울도 없다. 그런 경우는 조금은 힘들죠. 물이 그래도 을밀주에 물이 좀 있으면 물이나 간목이 하나 있으면 도움 받기 쉬운데 없으면은 한 번 정도 운이 왔다가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쉽죠. 그렇습니다. 어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 30분 정도, 1시간 정도 딱 맞네요. 잠깐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사례 공부를 중점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쉬었다가 지금 8시 30분 컴퓨터로 되어 있는데 8시 40분에 공부를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쉬겠습니다.